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첼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엘첼비가 요즘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엘첼비가 뭔가 조짐이 좋아 보인다. 이 나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엘첼비에 대해서 뉴스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양권 회장님에 대한 엘첼비 그룹 회장이 간암 치료제 니보세라립이 미국 허가를 앞두고 속도보다는 확실한 허가 전략으로 무게를 중심을 옮겼다. 이제 뭐 빨리 매월 며칠 날 이렇게 어떠한 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좀 확실한 허가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차례 보호냐고 CRA라는 난관을 겪은 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CRA는 역시 이 팩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품질에 대한 이 퀄리티에 대한 이 생산 이 퀄리티 이 공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항서제약의 중국 연변 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다. 알게 모르게. 자, 일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진양원 회장님이 여기서 보면은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뭐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FDA가 타입 A 미팅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뭔가 이 FDA부터 미팅을 하고 전환을 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65,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뭐 5조 정도 되는데 이걸로 우리가 심 약한 사람은 이제 뭐 한 5천억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HLB가 제가 한 300번 방송했지만은 역시 테크놀로지, 뉴 드러그에 대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이 항암제, 여기에 대한 이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항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또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 뭐 임상 1상 전에 전임상이라고 있죠. 임상 4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구글하고 애플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듯이 역시 간암 치료제 니보세라비에 대한 지금 엘첼비가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항서제약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존중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 생산 설비. 그러니까 항서제약 하면은 이슈죠. 문제점. 그 뭐냐? 생산 설비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 CRA를 받은 그 원인 제공은 역시 항서제약에 있다. 우리가 항상 원인을 찾잖아요. 우리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물론 뭐 사고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보통 질병에 관련돼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주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사가 할 일이고. 자,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항서제약이 CRA를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산 설비다. 이걸 지금 이슈화가 돼서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생겼을 때는 솔루션 이제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맥락은 하나죠. 자, 성공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지 어떠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했다가는 큰 거 다친다. 자, 항서제약에 대한 이 팩토리, 대한 것은 이슈에 대해서 뭐 솔루션을,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뭔가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기니까 이걸 솔루션을 어떻게, 무엇을, what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항서제약이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해서 의지를 보였다. 물론 항서제약이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정도 되나요? 근데 지금 LCIB가 5조잖아요. 지금 12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1차 목표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0만 원까지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저의 그런 시나리오가 맞아가고 있다. 제가 38,000원, 42,000원, 4만원이 센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35,000원을 한번 깬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미들이 21만 명 정도 된다. 소액 주주가. 그러니까 이런 개미들을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LCLB가 노력하고 있다.
누가? 세력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외국인들이 지분 20% 갖고 있는데 굉장한 정보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플랜은 어떠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로 여기서 왔던 유럽 진출 전략.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새로운 FDA 말고 이제 새로운 유럽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계획을 해서 니보셀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유럽을 전략을 지금 읽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플랜 B가. 플랜 A는 역시 FDA, 푸드 앤드 드러그 쪽에서 션이죠. 간청에다가 빨리 승인을 받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급여로 니보세라리 간암 치료제를 지금 판매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가 닥터가 그냥 처방만 하면 약은 뭐든지 다 판매돼. 근데 단 비급여는 금액이 비싸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뭐 200만 원이다. 이런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하면 많이 이제 할인이 되겠죠. 근데 중국은 차이나는 닥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양하게 이제 디퍼런트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계 쪽에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좀 유연성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강대국의 눈치만 너무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자, 하지만 최근 간담회에서 유럽 진짜 미루고 있다. 왜? 여기 왜냐면은 이 사람이 또 양다리 걸치다가 한쪽 다리가 잘려지면 괜찮은데 양다리 걸치다 양쪽 다리가 다 잘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서 호랑이 입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USA 쪽에 오링 하겠다. 이렇게 이것도 좋은 선택이죠. 물론 미국에서 완전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유럽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번에 안 되면 넥스트 다음에 해주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거든요. 자,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뭔가 기분이 좋으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역시 FDA 쪽에서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바이오 회사한테 지금 보안 요구서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승인 거절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 없다. 물론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 만약에 HLB가 12만 9천 원을 돌파하고 15만 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장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12만 9천 원까지 3만 원이 깨졌죠. 2만 9천 원에서 2만 8천 원에서 12만 9천 원까지 한번 끌어올려서 한번 폭락을 시켰다. 6만 원에서 이제 3만 원대까지 50% 계속 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역시 FDA부터 간암 치료제 니보세라립이 승인이 거절됐다. 2025년 3월 20일 경인가요? 자, 이것을 봤을 때 간암 1차 치료제죠. 우리가 이 항암제 하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는데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고 2세대는 이제 뭐 표적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간암 치료제 이것이 지금은 2세대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용요법 좀 나왔고 이제 미팅 상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항소제약이 뭔가 이 미국하고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소극적이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적극적인 거하고 소극적인 것도 있는데 소극적인 것들이 대부분 정확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적극적이다 보면은 좀 약간 좀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소극적인 건. 적극적인 것은 하다가 실패해도 약간 좀 뭔가 좀 침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것은 부족하다는 뜻도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요청하는 안정적으로 가자. 이게 이제 소극적인 얘기죠. 자, 이렇게 엘첼비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역시 미국의 엘레바라는 이 회사가 굉장히
로보틱스, 이 엘첼베 자회사죠. 자,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5조 1천억 정도 됐죠. 지금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캔들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엘첼비에 대해서 방송해 보셔서 좋아요,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